조합원이 전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안녕하세요, 김민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사건을 많이 하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우선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7일 관리처분총회에서 공사비를 증액한다는 내용의 총액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5일 둔촌주공 전 조합장과 시공단이 공사비를 기존 2조 7,049억 원에서 3조 2,293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25일에 관리처분 총회에서 전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하는 해임안이 발의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결이 돼서 해임되게 돼요. 그런데 2020년 6월 25일에 전 조합장과 시공단이 공사비를 증액하는 계약서를 급하게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위 계약이 전 조합장과 시공단이 공사비를 증액하는 계약이 유효한가인지 여부입니다. 조합 측은 2019년 12월 7일에 이미 공사비 증액을 위한 총회가 의결이 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25일에 그제서야 공사비를 증액한다는 내용으로 전 조합장과 시공단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수개월간 별다른 절차가 없다가 해임안이 발의가 되자 그제서야 그날 날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6월 25일에 해임안이 발의가 됐다면 이미 이전부터 그 해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 조합장과 임원들은 6월 25일쯤에 해임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공단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임안이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 대표권을 남용했다든지 신의치교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조합은 주장을 해볼 만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시공단은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총회가 개최가 됐고 거기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의결이 되었다. 특별한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25일에 해임안이 발의된 것이지 해임이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조합장의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 전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권한이 있는 조합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부로 공표하는 권한을 행사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6월 25일 이전에 충분히 해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6월 20일 해임안이 발의가 됐고 그 다음날 해임안이 가결이 됐어요. 이러한 과정을 전 조합장과 시공단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해졌다면 이 행위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은 2019년 12월 7일 관리처분 총회에서 법령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사비가 증액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일단 계약부터 체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반면에 시공단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런 법률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사유만 가지고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 명문상 규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합은 계약서 자체의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계약 내용에 임원들이 연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연대 보증을 한 임원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그 임원이 조합의 선거를 통해서 선임된 임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무를 해태할 수도 있고 신의 성실한 주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채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제3의 기관과 결탁해서 자신이 이익을 보고 책임을 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장치로 임원들을 연대 보증하게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도 임원들이 연대 보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반면에 시공단 측에서는 연대 보증 규정은 시공하기 전에 조합이 훼손되거나 하는 등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원들의 연대 보증을 넣는 것이고 후에 혹시나 채권을 추심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연대 보증을 세우는 것이지 이 정도의 사유만 가지고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의 입장 차이가 큰데요. 서로 조정을 여러 차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4월 15일부터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조합 측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가?
조합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이주비 대출로 1조 2,008억 원이라는 규모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 7천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2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대출금의 만기가 올해 7월, 8월에 도래한다고 합니다. 올해 7월, 8월에 이 모든 대출금을 변제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대출 연장이 안 된다면 2조 원이라는 금액의 돈을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공비도 시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이 2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변제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각 조합원의 신용상의 문제도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그 이자가 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67억 원이라고 해요. 상당한 규모의 이자잖아요. 그리고 개별 조합원은 2017년부터 이주를 시작했는데 각 개별 조합원당 3억 원 가량에 되는 이주비를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부담을 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각 개별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이주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2017년이면 지금 4년이 지났어요. 각 조합원들의 전세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전세 보증금, 월세를 부담하기 위한 그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공단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가? 시공단이 2020년 2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고요. 거의 50%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마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1조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자신들의 돈으로 하진 않았을 거고요. 대출을 받아서 시공을 했을 것입니다.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한 금액이겠죠. 대부분 시공사는 일단 착공을 한 다음 조합에서 일반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그 분양 대금을 시공비로 받는 그런 순서로 공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단도 2020년 2월에 착공을 했고 2020년 4월에 일반 분양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 신청이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예요. 시공단 측의 계산에 의하면 올해 9월이나 10월에 그 공사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약 1,200억 원의 이자를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나면 이자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체 보상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총 공사비가 3조 2,293억 원입니다. 지체 보상금은 0.1%에서 5%까지의 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1,615억 원이라는 지체 보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사 지연에 대해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단에게 일부의 책임이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 지체 보상금을 조합 측에 지급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큽니다. 서울시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시스템이 있어서 조정을 안을 제시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이런 절차도 모두 결렬이 됐다고 하네요. 조합은 3월 22일에 이미 시공단을 상대로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쌍방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요. 시공단은 시공비 청구 소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기존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유치권 무효 확인 소송을 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서 승패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쌍방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아쉽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자기 주장만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미 있는 정도의 액수를 양보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